모두가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했던 유로파 경기. 그러나 주장 손흥민이 빠진 이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평소 손흥민에게 비판적이던 영국 언론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든 경기력. 그들은 뒤늦게 손흥민 있고 없음의 결정적 차이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날 자세한 경기 내용과 축구계의 반응까지 발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파 4강 2차전 토트넘이 노르웨이의 보데 글림트를 상대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그 이름조차 생소할 보데 글림트. 그리고 그 낯선 이름만큼이나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차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요. 세계 최상위 리그로 꼽히는 EPL의 토트넘 그리고 노르웨이 리그의 보데 글림트. 단순히 리그의 이름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단 몸값 총액, 리그의 전반적인 수준과 경쟁의 깊이, 여기에 유럽 대항전 경험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의 격차, 명백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물론 리그 16위 강등권팀 토트넘을 두고 이런 팀이 무슨 골리앗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보데 글림트였습니다. 아무리 토트넘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한들 두 팀 사이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변의 여지조차 없어 보였죠. 모두가 토트넘의 무난한 결승 진출을 확신했던 경기였죠. 하지만 경기 휘슬이 울린 순간 모든 예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기장을 압도해야 할 토트넘이 오히려 이름조차 생소했던 보데 글림트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건 단순한 분위기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반전 종료 후 드러난 통계는 충격적이었죠. 점유율 33%대 67%, 전체 슈팅수, 결정적인 득점 기회까지 모든 공격 지표에서 토트넘은 처참하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압도당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었죠. 이 믿기 힘든 경기력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바로 캡틴 손흥민의 부재를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이 있고 없음은 토트넘을 아예 다른 두 개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최소한 지켰을 프리미어리그 팀의 자존심. 그러나 손흥민이 빠진 이날의 토트넘은 이름값뿐인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공격수 솔랑키 한 명의 죽음만으로도 상대팀 선수단 전체 연봉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인 재정적 격차. 그런 팀을 상대로 오히려 경기 내용에서 철저히 유린당한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 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낱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이보다 더 토트넘의 경기력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평소 골문 앞에서 서로 슈팅하겠다며 동료끼리 충돌하고 슈팅을 난사하던 그 모습조차 손흥민이 없던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난사조차 시도할 기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왼쪽 측면 공격의 완전한 실종이었는데요. 본래 손흥민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격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할 풀백 우도기가 이날 그라운드에서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날 손흥민 대신 왼쪽 윙어로 출전한 것은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아래 그는 마땅히 측면에서 풀백 우도기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돕고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이러한 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습관처럼 중앙으로만 파고들었죠. 그 결과 우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손흥민 덕분에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오버래핑과 침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도기는 혼자라 당황한 듯 속도를 줄이다가 이내 상대 수비에 둘러싸여 허무하게 공을 빼앗기는 장면만 반복할 뿐이었죠. 결국 우도기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샬리송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자신만의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공백의 치명적인 여파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상대 뒷공간을 순식간에 허무는 그의 전매 특허. 감각적인 오프더볼 움직임과 폭발적인 스피드가 사라졌다는 것. 이는 토트넘 공격에겐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절망감을 키운 것은 이 핵심적인 역할을 평소 스피드가 약점으로 지적되던 쿨루셉스키가 대신해야 했다는 현실이었죠. 이 장면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히샬리송이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공은 결정적인 뒷공간으로 정확히 연결되었죠. 만약 그곳으로 침투한 선수가 손흥민이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키퍼와의 단독 찬스를 만들고 높은 확률로 득점까지 성공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 패스를 받은 것은 쿨루셉스키였습니다.
EPL 선수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그는 노르웨이 리그 수비수 한 명조차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어이없이 공을 빼앗기고 맙니다. 중계진은 물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순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전문가들은 특히 두 리그의 수준 차이를 감안하면 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트넘의 수비는 경기 내내 시한폭탄처럼 불안했고 이는 지켜보는 이들 모두를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답답함과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이는 최후방의 비카리오 키퍼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토트넘 수비진은 상대의 빠르고 조직적인 역습에 번번이 뒷공간을 허용했고 이를 막기 위해 위험천만한 파울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아찔한 슈팅 기회를 헌납하는 장면이 이어졌고 실제로 골문으로 향한 위협적인 슈팅들은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미 여러 차례 골망을 갈랐을지도 모를 위기 상황의 연속. 심지어 페널티킥까지 헌납할 뻔했으나 다행히 판정이 번복되면서 구사일생하는 그야말로 언제 실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가장 답답했을 이들은 바로 토트넘 팬들이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같은 세계 최강팀들을 상대로도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때로는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던 기억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매번 상상조차 힘든 원더골과 결정적인 플레이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캡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빠졌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제는 강팀은커녕 리그 수준이 몇 단계나 아래로 평가받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압도당하는 이 처참한 현실. 팬들의 깊은 한숨과 절망감은 경기장을 뒤덮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토트넘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가장 먼저 공격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공격수를 넘어서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예측 불허의 오프더볼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 전체를 뒤흔들고 수비수 한두 명을 필연적으로 끌고 다니며 동료들에게는 드넓은 공간을 선물합니다. 이는 곧 토트넘 공격의 다양성과 파괴력으로 직결되죠. 또한 결정력의 화신, 해결사의 등장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경기가 이어져도 손흥민의 발끝에 공이 연결되는 순간 팬들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의 슈팅은 골문 어디에서든 위협적이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단 한 번의 역습을 득점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의 능력은 실제 강팀과의 경기에서 증명되었고 이러한 손흥민의 원샷 원킬 능력은 상대에게는 공포이자 팀에게는 믿음 그 자체란 분석이었죠. 결국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으로는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 역시 현실을 깨달으며 손흥민이 하루빨리 복귀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